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로 382페이지. 계약서 쓰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간단한 거를 말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놔야 나중에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는데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쓸 수가 있어. 공적 자료 보고 틱틱 쓰면 돼.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쓰면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지 나중에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꼭 이해를 하시고 배우실 때 아주 기초적인 단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계약서를 쓰다 보면 더 많은 자세하게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의 이제 표시는 계약서 쓸 때 우리가 계약서에 주소가 나와 있겠죠. 그 주소를 거기다 이제 이렇게 입력시키면 되겠고요. 여기는 도료명 주소를 안 써도 되고 집원 주소를 써도 됩니다. 이 앞에는. 그러나 맨 밑에 나중에 뭐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할 때는 거기는 도료명 주소를 꼭 써야 돼요. 여기는 집원 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원 주소가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에는 소재지는 물건 소재지는 집원 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이제 지목이 나와 있는데 지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토지의 어떤 그런 그 용도를 구별해 가지고 토지의 종류를 갖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표시해 놓은 것, 그죠? 그 내용이죠. 전답 가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잡종지까지 이루어지는 28가지의 지목이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지목하면은 첫 번째 두 문자를 이용을 하죠. 그죠? 과수원 하면 과. 지적도에 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지 하면 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간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었어요? 주차장. 그죠? 공장. 하천. 유원지. 어떻게 외웠어요? 차당 천원으로 외웠어요? 네. 그렇게 외우면은 시험에 나왔던가요, 이번에? 자, 아무튼 대부분의 지목은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주차장과 공장과 하천과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지적도에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의 면적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체제는요. 등기체제는 우리가 단독주택을 팔 경우에는 등기가 몇 개? 2개입니다. 그죠? 단독주택을 팔 때는 등기부 등본을 2개를 다 떼어봐야 돼. 토지 등기부 등본도 떼어봐야 되고 건물 등기부 등본도 떼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잖아. 그죠? 토지 주인이 틀릴 수가 있고 건물의 주인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걸 2개를 다 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등기가 2개라는 얘기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와. 그러나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죠.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집합 건물이라는 얘기는 토지의 주인이 틀리고 건물의 주인이 틀리면 이건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죠? 공동주택의 개념은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된다는 일체성. 그게 없으면은 그 집합 건물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내 건물이 짓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체성의 문제에 어떤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하면은 집합 건물 등기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띄면 되는 거야. 어? 건물 등기, 토지 등기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기 체제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표제부가 두 개가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제부에는 일동의 건물의 표시가 나와 있죠. 그죠? 이 그 동 바닥 면적에 대한 그 총 건물의 표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나오죠. 그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이 이렇게 토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의 표시가 나오죠. 여기는 뭐가 나오죠?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사항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재지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이 그러니까 이 바닥에 대한 총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는 총 면적을 어떤 걸로 쓰면 돼? 요걸 보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율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요 대지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건물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1302호를 요 집을 가지고 있어. 그죠? 내가 요거를 전유하기 위해서는 요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만 달랑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즉 다시 말해서 대지 사용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이에요. 이 전유 부분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바로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야. 그러면 여기서 대지권의 종류가 너 지금 이 집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느냐? 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리에 이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와보면은 대부분 등기부 등본에 보면 뭐가 나온다? 보통 전유분을 찾기 위해서 뭘 가져요? 소유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라고 계약서 쓸 때 거기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너는 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 대지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것은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얘가 100평이야. 얘가 막 10집이야. 그러면 10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지권의 비율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계약서에 내가 기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갑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구가 있겠죠. 그래서 갑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갑구에는 소유권이 들어가 있죠. 누구누구 땡칠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순정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었고 여기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소유권 외에 얘 소유권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한 물건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운 거 많이 있죠? 전세권,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무슨 뭐 유치권 뭐 있죠? 저당권, 질권 이런 식으로 이런 담보 물건이 아니라 이런 제한
얘를 소유권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한 물건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근저당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등기 체제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를 화살표를 띡 클릭을 하면 구조물에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구조물을 갖다가 적어야 되냐면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겠죠. 그 건축물 대장 공적자를 띄워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써 있고 안 써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RC 구조라고 이렇게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RC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reinforced concrete라는 말로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강화한다는 영어인데요. reinforce라고. reinforced concrete, 이 콘크리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C 구조가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C 구조가 나와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화조라고 나와 있는데 연화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연화하면은 와당이라는 와당, 기와를 생각하죠. 그죠? 기와 개념이 아니라 벽돌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벽돌인데 벽돌도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벽돌도 구워서 만들면 굉장히 이 벽돌이 강력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운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화조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용어가 그렇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쓸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은 등기부 등본상에 전용 면적이 나와 있죠. 그 전용 면적을 쓰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나와 있으면 전용 면적을 쓰면 되겠고 공동주택 이외의 거는 연면적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다. 그럼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전체를 다 쓰면 되는 거야.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된 전용 면적을 그냥 그거 쓰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상가 부분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이 상가 이렇게 1층이 있으면 뭐 두 가지로 뭐 여기가 뭐 102로 나눠 있고 102호로 나눠져 있으면 얘를 면적이 크다 보면은 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축물 등기상에는 얘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대부분이 그래요. 이 분리해 놓칠 등기를 갖다 분리해 놓지 않은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실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일단 등기부 등본상에 나온 건 얘가 만약에 60제곱미터라고 칩시다. 얘를 반을 나눴어. 그럼 얘를 갖다 가게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60이니까 30제곱미터 되겠네. 30제곱미터를 띡 적어서 그 임대할 부분 면적을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m 제곱미터를 적어놨지만 크면은 상관이 없지만 작아서 만약에 내가 계약을 다 했는데 허가가 안 나네. 이러면은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죠? 계약을 파기하자 공인중개사 설명 미스다. 이러면서 각종 태클을 걸어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입을 해놓냐 하면 정확하게 실측을 하든가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에 6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60제곱미터 중 일부. 자, 일부의 면적을 갖다 임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 공인중개사 책임질 게 아니죠. 내가 얘를 갖다 30제곱미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 계약서 내용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등기부 등본상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60제곱미터 중 일부를 임대한 거라고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했고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난 거는 우리하고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